자, 첫 번째. 물질의 분류. 순수한 물질. 순수한 물질이 호돈소 물질과 화합물이 있다고 그랬잖아. 호돈소 물질은 한 가지 원소로만 된 거. N2, O2 이런 거 있죠. H2 한 가지 원소로만 된 게 호돈소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된 거. 결합된 순물질을 화합물이라고 그래. 암기법은 화학적으로 결합된 물질도 순물질이다라는 거예요. 화합물도 순물질이야. 이거 섞여 있는 게 아니야. 새로운 순물질이 된 겁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화합물은 이제 혼합물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야. 혼합물 아니고 순물질에 속하는 겁니다. 자, 혼합물은 섞여 있는 거죠. 이렇게 균일하게 섞여 있는 걸 균일 혼합물. 균일하지 않게 섞여 있는 걸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불러줍니다. 우리 구분하는 방법은 얘는 가라앉는 게 있고 얘는 가라앉는 게 없다. 물론 액체인 경우에 얘는 고체니까 가라앉는 게 없긴 하겠지만 그냥 뭉쳐놓은 거니까 불균일 하겠죠. 네. 오케이. 자, 물질의 특성 볼게요. 특성은 여러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겉보기 성질이란 특성이 있습니다. 겉보기 성질. 하지만 겉보기 성질만 가지고는 물질을 구별하기가 좀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나머지 끓는 점, 녹는 점, 어느 점, 밀도, 용해도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물질의 특성을 공부하게 되는데 물질의 특성을 공부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물질을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잘 구별해내기 위해서가 물질의 특성을 비교하는 거야. 자, 이제 그래프를 좀 볼 건데 좀 특이한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봐봐. 자, 물은 끓는 점이야. 물은 100도가 되면 끓기 시작하죠. 그래서 끓는 동안에는 계속 100도를 유지합니다. 끓는 동안에는 계속 100도를 유지를 해요. 100도를 유지합니다. 근데 소금물은 좀 달라. 소금물은 아까 얼기도 어렵지만 끓이기도 좀 어려워요. 잘 봐. 이제 끓고 어는 내용을 쌤이 그림으로 좀 보여줄게요. 책에는 그림이 안 나왔으니까. 자, 이제 내가 물의 입장에 한번 되어봐요. 이렇게 그릇에 물 분자를 넣어놓습니다. 물 분자. 물을 넣을 거예요. 물은 분자, 물 분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 있죠. 물 분자가 이렇게 있는 거야. 있는 거라고 치고요. 자, 얘를 이제 가열합니다. 막 가열을 해서 100도씨까지 가열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물 분자하고 물 분자가 막 서로 잡아당기고 있을 거 아니야? 서로 잡아당기고 있는 이 힘을 끊어버리고 나 이제 너네들 끊어버리고 갈 거야. 다 끊고 날아가는 온도가 몇 도야? 100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100도가 되면 끓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아래에 있는 것도 서로 간에 잡아당기는 걸 다 끊어버리고 날아갑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부터도 막 끌어올라오기도 하죠. 그래서 아래에서부터 끌어올라와. 그래서 물 분자 간의 인력을 끊고 기체로 날아가는 온도가 몇 도다? 100도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소금물은 물도 있지만 모두 섞여 있는 거야. 소금 섞여 있잖아. 그래서 물 분자가 이렇게 있는데 중간중간에 뭐가 껴있다? 소금이 균일하게 섞여 있는 모습을 상상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막 끓여서 똑같이 100도씨까지 올렸어. 오케이. 이 물 분자가 또 다른 물 분자에 인력을 날아갈 거야 할 때 누가 잡아? 소금이 잡아. 저는요. 저도 좀. 소금이 잡아당기는 인력도 있다 없다? 있어요. 소금이 잡아당기는 인력까지 끊으려니까 좀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100도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는 거 확인되나요? 더 웃긴 건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5도에서 얘가 끓었다고 칩시다. 끓는다는 건 소금이 날아가는 거야? 물이 날아가는 거야? 물이 날아가는 거야. 맞죠? 끓는다는 건 물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날아가면 이 물 분자를 잡고 있던 이 소금의 입장이 되어봐. 내가 잡고 있던 물 분자님이 날아가셨네? 나 어디로 가지? 저 물 분자한테 가야겠다. 다른 물 분자에 붙어요. 그러면 그 다음 물 분자가 날아가려면 얘는 몇 개의 소금을 떨쳐내야 돼? 2개의 소금을 떨쳐내야 돼. 그러면은 아까보다 더 끓기가 어려워지겠지. 그래서 105도보다 더 높은 온도가 되어야 끓을 수가 있는 거야. 현상은 이해가 되죠?
조금 다른 표현법으로는 물이 끓으면, 소금물이 끓으면 물 분자만 날아가기 때문에 소금물의 농도는 점점 진해지는 거야. 물만 날아가니까 소금물은 점점 진한 소금물로 변해가는 거지. 맞나요? 물이 없어지니까 진한 소금물은 더 끓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끓이면 끓일수록 끓는 점은 점 같이 올라가는 거 보이나요? 저런 이유 때문에 끓는 점이 같이 올라가는 거야. 자, 물은 순물질이죠. 순물질은 순수하기 때문에 끓는 동안에 온도 변화가 없어. 근데 혼합물은 끓는 동안에 온도가 막 계속 변해. 그래서 이거 끓는 것만 비교해 보더라도 누가 순물질이고 누가 혼합물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써놓을까요? 이렇게 끓는 점이 계속 올라가는 이 현상을 끓는 점 오름이라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끓는 점 오름이라는 현상은 혼합물에게만 나타나는 특성이에요. 순물질한테는 저런 특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혼합물에게만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자, 이제 얼려볼 거야. 자, 물은 마찬가지로 0도씨가 되면 딱 얼기 시작합니다. 0도씨가 되면 얼기 시작해요. 바닥바닥 얼기 시작합니다. 근데 소금물은 아까 잘 얼지 않는다 그랬죠? 영하 4도, 영하 5도에서 이제 얼기 시작할 건데, 물론 소금물의 농도에 따라서 더 진한 소금물이라면 더 얼기가 어렵겠죠. 왜 얼기 어려운지 얘기해 줄게요. 이게 물 분자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액체 상태의 물 분자예요. 액체 상태의 물이 이렇게 모여 있어. 얘를 0도씨까지 온도를 낮추면 언다는 건 이 물 분자들이 이렇게 육각형의 모양을 이루면서 탱 하면서 얼어요. 그래서 물이 얼면 부피가 더 증가하는 거 알아요? 물을 페트병에 가득 넣고서 냉동실에 얼리면 빵빵해져요. 또는 물을 유리병에 가득 넣고 얼리면 유리병이 깨집니다. 물은 얼면서 부피가 더 증가해요. 왜냐면 물이 얼 때 가운데 뭘 만들기 때문에 빈 공간을 만들면서 탱 결합해요. 육각형. 그래서 더 부피가 커집니다. 부피가 커진다는 걸 오늘 다룰 건 아니지만, 자, 소금물을 한번 생각해볼게요. 소금물도 똑같이 물 분자 6개가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소금이 땅땅 껴있는 거잖아. 자, 이 녀석을 얼려볼게요. 마찬가지로 0도씨가 되면 얘는 얼까 못 얼까? 못 얼어요. 왜 못 얼냐면은 0도씨가 되면 물 분자들끼리 육각형 모양을 만들어 볼까 이런단 말이야. 근데 얼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물 분자가 이렇게 육각형을 만들 때 가운데 이 안쪽에 소금이 있으면 안 돼. 소금을 다 밀어냅니다. 싹 밀어내. 육각형 만들 때 소금은 다 밀어내야 돼. 안에 있는 소금을 다 밀어내. 소금을 밀어내야 돼. 소금을 밀어내는 힘이 더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바닷물이 얼었어. 너무 추워서. 얼음을 이렇게 떠가지고 들고 와. 그래서 그걸 끓여. 짤까 안 짤까? 바닷물이 얼어서 얼음이 된 걸 들고 와가지고 끓이면 절대 하나도 안 짜요. 저런 이유 때문에 바닷물이 얼 때는 순수한 물끼리만 달라붙어서 얼어. 소금은 다 밀어냅니다. 그래서 순수한 물만 얼어요. 그래서 에스키모인들이 바다에 가서 얼음을 가지고 와서 그냥 끓여서 먹어요. 절대 짜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0도에서 얼지 못하고 이를 밀어낼 만한 힘까지 더 필요하니까 영하 4도씨까지 온도를 더 떨어뜨려야 얼 수 있다는 거. 불순물을 밀어내는 힘이 더 필요하니까. 좀 더 많은 냉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밀어내면 얘네가 밀어낸 소금들은 또 어디로 갈까? 밀어낸 소금들은 하나 둘 셋 네 개 물 분자가 또 있어. 이렇게 6개 있는데 얘네가 밀어낸 소금이 또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추가되는 거야.
그 다음 물이 얼 때 어때요? 더 많은 소금을 밀어내야 되죠. 더 얼기가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점은 계속 낮아져야만 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다르게 표현하면 소금물이 얼 때, 첫 번째 소금물이 얼 때 소금을 밀어내니까 그 다음 소금물은 더 농도가 진해지는 거야. 농도가 진해진 소금물은 더 얼기가 힘들어지는 거지. 점점 얼기 힘들어진다는 걸 그래프로 표현한 겁니다. 이해돼요?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혼합물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이걸 어는 점 내림이라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어는 점 내림. 자, 혼합물은 끓는 점 오름이라는 현상 또는 어는 점 내림이라는 현상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책에서는 어는 동안에 다른 소금물의 농도가 더 진해지기 때문에 더 얼기가 어려워진다. 또 여기서는 끓일 동안에는 물만 기화되면 나머지 소금물의 농도가 또 진해지죠. 더 끓이기가 힘들어진다. 그런 얘기를 이제 텍스트로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좀 해본 겁니다. 됐나요? 이런 원리가 들어있구나 라고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끓는 점으로 가봅시다. 쌤이 텍스트로 예를 들었었는데 진하게 해줄게. 깊이. 자, 끓는 점은 아까 물은 끓는 점이 몇 도? 100도. 하지만 에탄올이라는 알코올은 끓는 점이 78도였잖아. 자, 물도 에탄올도 둘 다 순물질입니다. 그러므로 끓는 동안에 온도 변화가 있어 없어? 없는 거 보이죠? 끓는 동안에 온도 변화가 없는 걸 통해서 에탄올도 순물질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둘은 끓는 온도가 다르죠? 끓는 온도가 다른 걸 이용해서 물과 에탄올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에탄올을 왜 이렇게 빨리 끓을까? 한번 생각해봐. 왜 빨리 끓을까? 끓는다는 건 뭐였지? 끓는다는 건 서로 간의 인력을 끊고 날아가는 게 끓는 거지. 인력이 약하네. 에탄올은 서로 간의 인력이 약하니까,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약하니까 금방 끊고 날아가는 거야. 78도만 되면 끊고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거야. V자 사이의 인력은 누가 더 세다? 물이 더 세다. 누구보다? 에탄올보다 더 세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분자들 간에, 입자들 간의 인력은 누가 세다? 물이 세네. 그러니까 끓는 점이 높지. 끓는 점이 낮으면 낮을수록 인력이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하, 그렇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거는 뭐냐면 질량을 다르게 하는 거야. 같은 종류의 물질인데 질량을 다르게 했어. 여기 물 10g과 물 20g을 가열할 거야. 물 10g과 물 20g을 가열할 겁니다. 누가 더 빨리 끓을까? A가 더 빨리 끓겠죠? 금방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야?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서 금방 끓을 거야. 그래프상으로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서 요 시간에 바로 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20g 어때요?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겠죠? 양이 많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라면 끓여봤잖아요. 그죠? 2개 끓일 때랑 4개 끓일 때랑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이야. 자, 물이 많으면 훨씬 더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오래 걸리냐 했더니 끓기 시작한 온도가 여기야. 요 시간이 되어야 100도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20g. 그죠?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둘 다 똑같이 100도에서 끓는 건 맞아. 둘 다 물이니까. 하지만 끓기 시작하는 온도 100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달라져. 뭐가 달라지면? 질량이 달라지면. 그죠? 질량에 따라서 100도에 도달하는 시간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또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질량이 클수록 끓는 점에 늦게 도달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10g의 물과 20g의 물은 끓는 점의 차이가 있나요? 끓는 점의 차이는
없다라고 해야 돼. 둘 다 100도에서 끓으니까. 둘 다 물로서 100도에서 끓으니까 끓는 점의 차이는 없는 거야. 끓는 점은 같은데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의 차이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또 끓는 점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쌤이 A라는 장소에서 물을 끓이고 있는 거고요. 쌤이 산을 타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높은 산 위에서 똑같은 실험 장치로 끓일 겁니다. 어이씨. B라는 장소. 높은 산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지구에서 아래쪽 A는 이만큼의 공기가 나를 누르고 있는 거고, 높은 산에 올라가면 이만큼의 공기만 얘를 누르니까 외부 압력이 낮아진 상황이야. 압력. 1기압의 압력, 1기압이라는 압력, 공기 압력이고요. 0.5기압 쳤게요. 0.5기압이라는 공기 압력. 반밖에 안 된다고 쳐봅시다. 먼저 A를 그림으로 해볼게. A는 물을 끓이면 물 분자가 이렇게 있는데 봐봐. 물 분자들이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인력을 끊고 날아가는 온도가 100도씨다. 100도씨가 되면 물 분자의 인력을 끊고 날아가야 되는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밖에서 누르고 있는 외부 압력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외부 압력 1기압이잖아. 이거를 이겨야 날아갈 수 있는 거야. 이겨야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100도가 되면 이겨서 날아갈 수 있는 거야. 근데 높은 산에 올라가면 외부 압력이 커져 작아져? 작아지지. 그럼 날아가는 게 더 쉬워요, 어려워요? 훨씬 쉬워요. 금방 날아갈 수 있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100도가 아니라 몇 도? 80도씨만 돼도 끓어, 물이. 부글부글. 80도만 돼도 물이 막 끓으니까. 그리고 80도를 유지하겠죠. 순물질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밥을 하면 100도에서 밥을 할 수 있어. 쌀이 잘 익어. 근데 산 위에서 밥을 하면요. 물이 80도야. 80도에서 밥을 하니까 잘 익겠어, 안 익겠어? 잘 안 익어. 그래서 산 위에서 밥을 하면 밥이 설 익는다 라는 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어봤더니 걔 안 익었어? 불 좀 세게 해봐. 확 세게 막혀. 아래는 타. 가운데는 잘 익어. 위에는 아직 설 익어 있어. 그래서 3층밥이 된다라는 말을 가끔 써요. 3층밥이잖아. 그죠? 탄 건 버려야 되고요. 설 익은 것도 못 먹어. 가운데만 파먹어야 돼. 자, 그런 원리가 바로 여기 숨어 있는 거야. 이런 말 나와있습니다. 자, 끓는 점이란 녀석은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도 어떻게 돼요? 같이 낮아지고 있죠? 반면에 끓는 점을 높여봐. 압력밥솥이야. 죽어. 미안해. 엄청난 압력으로 꽉 누르는 게 압력밥솥이거든요. 거기서 막 물을 끓이고 싶어. 몇 도가 돼야 끓을까? 100도가 훨씬 120도까지 올라가야 물이 끓을 수 있어. 이걸 다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압력밥솥에 밥을 하면은 밥이 빨리 되잖아. 왜? 120도에서 물을 끓이니까 밥이 엄청 빠르게 되는 겁니다. 17분이면 밥 되지 않나요? 해봤나 밥? 우리 압력밥솥, 집에 있는 압력밥솥 밥 안 해봤어요? 엄마 좀 도와드려 좀. 그러면 밥이 한 17분, 15분에 막 되고 막 그래요. 그게 압력밥솥이 끓는 점이 엄청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밥이 되게 맛있게 잘 돼요. 빠른 시간에 고온으로 딱 가열해서 밥을 만들면 되게 밥이 맛있다고 해요. 맛이 손실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압력밥솥. 외부 압력이, 정리하면,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얘는 몇 도에서 끓어? 120도씨. 즉, 끓는 점도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 압력이 증가하면 끓는 점도 함께 높아지고요. 높은 산처럼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도 같이 낮아집니다. 우리 끓는다는 현상에 대한 이해를 잘 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암기하는 부분이 아니겠죠. 그렇겠네라고 이해해주면 되는 부분이에요. 됐습니다. 녹는 점과 어는 점을 볼게요.
자, 지금 내가 준비한 건 고체 상태의 물질인데, 고체 상태의 물질한테 열을 가해요. 어떻게 돼요? 바로 녹진 않아요. 고체의 온도가 올라가다가 녹죠. 남친한테 초콜릿 선물하기 위해서 수제 초콜릿 자기가 만든 거. 왜? 초콜릿을 녹이잖아. 안 해봤군요. 미안해. 초콜릿 녹일 때 온도가 막 올라가다가 녹거든요. 네. 처음부터 가열하자마자 녹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는 구간이 첫 번째 구간입니다. 이 A 구간이라고 칠게요. 자, 내가 가열을 하면 온도가 쭉 올라가. 그러다가 녹습니다. 녹는 동안에는 마찬가지로 온도가 올라가 안 올라가? 계속 녹는 동안에는 일정한 온도가 유지가 되는 거야. 쭉 녹는 동안에는 유지가 돼. 다 녹았어. 다 녹았다는 건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다가 모두 액체로 변했을 때가 요 시점이야. 요 시점. 그래서 B라는 구간을 지날 때는 고체가 액체로 녹고 있는 구간이고 전부 다 액체로 바뀐 구간이 C라는 구간입니다. 액체로 다 바뀐 후에도 계속 가열하면 또 온도가 쭉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지금 가열하고 있는 게 순물질이다, 혼합물이다? 순물질인 걸 알 수 있어. 왜? 수평 구간이 나타나잖아. 혼합물이라면 요딴 식으로 기울어지겠죠. 그죠? 수평 구간이 있다는 걸 통해서 아, 내가 가열하고 있는 고체 물질이 순물질이구나 라는 힌트를 주고 있는 거야. 그랬다가 다시 냉각합니다. 냉각하면 다시 온도가 쭉 떨어지다가 여기서 얼겠죠? 얼고 언 후에도 냉각하면 고체 상태로서 온도가 쭉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네요. 자, 지금 내가 가열하고 냉각한 건 팔미트산이라는 어떠한 물질이라고 칩시다. 잘 모르는 물질이야, 쌤도. 근데 팔미트산이라는 물질은 녹는 점이 63도였어. 근데 내려올 때 보니까 어느 점도 몇 도야? 똑같이 63도였던 거야. 아, 순물질은 녹는 점과 어는 점이 항상 같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순물질도 있어요. 얼음을 가열할 거야. 몇 도에서 녹죠? 네. 아니야. 0도. 얼음은 0도에서 녹아요. 그래서 녹아서 이제 물이 됐어. 그럼 물을 냉각해. 냉각하다가 또 몇 도가 되면 얼기 시작할까요? 0도거든. 그래서 녹는 점도 0도고 어는 점도 0도입니다. 순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얼음도 0도라는 온도로 같다면 얘는 63도라는 온도로 같은 거야. 로르산이라는 물질은 같은 이유로 43도가 녹는 점이고 43도가 어는 점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물질마다 녹는 점, 어는 점이 다르죠. 다른데 다르지만 각자 자기만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게 됩니다. 나의 녹는 점, 내가 로르산이야. 나의 녹는 점이 43도야. 근데 어는 점도 몇 도야? 43도겠네. 같은 물질이라면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 내가 얼음을 요만큼 준비했어. 녹여. 몇 도에서 녹는다고? 0도. 얼음을 이만큼 준비했어. 녹여. 몇 도에서 녹아? 0도거든. 다시 말해서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녹는 점은 항상 일정하네요. 그 얘기 나와있죠. 녹는 점, 어는 점은 뭐랑 상관없다? 물질의 양에 관계가 없다. 물질이 많아지면 뭐 녹는 점 바뀌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고. 녹는 점, 어는 점은 항상 일정한데 물질이 많아지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그 온도가 변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변할 뿐인 거야. 오케이, 그런 얘기들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 많이 했다. 우리 무려 여기까지 다 했네요. 이건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조금 잠깐밖에 안 해서 잠깐만요. 봐봐. 자, 밀도만 정리하고 잠깐 쉴게요. 봐봐. 밀도까지. 용해도는 좀 복잡해서
자, 밀도는 아까 얘기했어. 밀도 공식 나와있죠. 밀도란 부피분의 질량이다. 기억납니까? 아까 쌤이 숲의 예를 들어서 밀도 공식을 정리해줬어요. 질량의 단위는 g을 쓰고요. 부피의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 또는 밀리리터를 쓰기 때문에 밀도의 단위는 그램 퍼 밀리리터 또는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등등 이런 단위를 쓸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우리는 단위보다는 이 밀도 자체의 공식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밀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당연히 다를 거고요. 같은 종류의 물질이라면 양에 관계없이 밀도가 똑같습니다. 밀도가 똑같아요.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로 뜨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장 밀도가 큰 게 누구다? 나사가 제일 밀도가 커요. 미국에 있잖아. 나사가 밀도가 굉장히 큰 업체인 거야. 그 나사가 아닌가요? 미안해요. 안 그렇게. 나사는 쇠로 된 거니까 가장 밀도가 클 거고요. 가장 밀도 작은 게 누구야? 나무가 위에 떠있죠. 가장 위에 떠있는 게 나무니까 밀도가 제일 작은 겁니다. 물이 딱 가운데네요. 가운데. 식용유가 기름이죠. 기름 성분. 글리세린도 약간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위에 뜨는 것들이고요. 플라스틱도 위에 떠있죠. 포도알 시럽. 시럽이라는 건 되게 진한 어떤 설탕물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되게 밀도가 커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하고 소금물 또는 설탕물 중에 누가 더 밀도가 크다? 소금물, 설탕물 밀도가 크잖아. 그래서 아래로 가라앉게 되네요. 이 그림 보고서 누가 밀도가 큰지 작은지 이걸 구분할 수 있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볼게요. 이거는 이제 공식을 써놓고 생각하면 되게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봐봐. 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밀도 공식이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같은 부피인데 고체라면 입자와 입자 간의 거리가 가까우니까 더 조밀조밀하게 모여있을 거 아니에요. 밀도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체가 밀도가 더 크고 액체, 기체는 밀도가 작아지게 되는 거야. 밀도가 작아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일반적으로. 이 일반적으로란 말은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자, 상상이 안 되겠지만 액체 초콜릿과 고체 초콜릿이 있어. 누가 더 밀도가 크다? 고체 초콜릿. 그래서 둘을 여기 액체 초콜릿 녹여놓은 곳에다가 고체 초콜릿을 풍덩 넣으면 고체 초콜릿은 어떻게 될까? 아래로 가라앉게 되겠죠.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야. 근데 이거 별표. 물은 예외적이다라는 말이 나와서 물은 예외적이다. 여러분들 물에다가 얼음 집어 던지면 가라앉나요? 아니에요. 뜨잖아. 둥둥 뜨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야. 액체 상태의 물과 고체 상태의 얼음이 있을 때 부피가 누가 더 컸어요? 부피가. 얘가 더 커졌잖아. 자, 다시 액체 상태의 초콜릿과 고체 상태의 초콜릿이 있을 때 부피가 누가 더 커요? 아니, 이거 부피는 얘가 더 커요. 봐봐. 액체는 분자 간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고체보다는 더 부피가 큰 게 맞아. 그래서 초콜릿을 봤을 때 이 액체 상태 초콜릿이 이렇게 돼 있다면 고체로 얼어버리면 이렇게 좀 작아집니다. 일반적으로. 부피가 크다니까 얘가 더. 근데 물은 아까 특이하게 탱탱탱탱 육각형 구조를 만들면서 부피가 더 커졌어. 얼음이 되면서. 그게 문제야. 그래서 얼음, 고체가 더 부피가 크니까 얼음은 고체 상태일 때 부피가 더 커지니까 밀도가 작아지는 거야. 밀도가 작다는 건 더 가벼워진다는 거지. 누가? 얼음이. 그래서 얼음이 더 가벼워지는 거야. 물보다. 그래서 위에 뜨는 겁니다. 얼음이 위에 둥둥 떠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 물은 예외적으로 물, 얼음, 수증기 순서의 밀도이다. 밀도가 제일 큰 게 물이고요. 그 다음에 얼음이다. 얼음이 밀도가 작다는 얘기죠. 물보다. 얼음이 밀도가 작으니까 위에 뜨는 거예요. 수증기는 당연히 밀도가 제일 작을 거고요. 그 이유가 얼음이 되면서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약간 예외적인 부분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와 압력. 온도가 높아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부피가 증가합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막 분자들이 더 빠르게 움직이면서 부피가 일반적으로 증가해요. 물한테도 온도를 가하면 물 분자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부피가 증가해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잖아. 네. 바닷물의 온도도 올라가겠죠. 바닷물이 팽창해요. 그래서 해수면이 이만큼 올라옵니다. 빙하가 녹아서 올라오는 비율보다 물들이 바닷물이 팽창해서 해수면이 올라오는 비율이 훨씬 더 큽니다.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액체인 경우 온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밀도는 감소합니다. 부피가 증가하면 밀도 감소할 수밖에 없어. 근데 온도가 바뀐다고 해서 그 물질의 질량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쌤의 질량이 뭐냐면, 자, 질량을 기억하는 방법. 질량이란 뭐다? 물질의 양을 질량이라고 해요. 쌤을 이루고 있는 물질의 양이 있어. 대부분 배 쪽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잘 안 보이죠? 심각하게 많이 모여 있어요. 네, 이제 많이 모여 있는데, 쌤의 온도를 올린다고 해서 물질의 양이 바뀌나요? 그런 건 아니겠지. 똑같아. 어떤 물질의 온도를 높인다고 해서 질량이 바뀌는 건 아니야. 다시 말해서 질량은 항상 일정해.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일반적으로 증가하니까 밀도는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럼 밀도는 온도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받는 거지. 받는 거지. 온도가 올라가면 밀도 말이야. 밀도는 온도의 영향을 받는 거야. 질량은 온도의 영향을 안 받고 밀도는 온도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죠?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압력을 높일 거야. 어떤 물질한테 압력을 빡 가할 거야. 압력을 가하면 분자 간의 거리가 줄어들 거 아니야. 부피가 어떻게 되냐? 감소하겠죠? 밀도는 증가하겠네요. 그러면 압력에도 밀도는 변화가 된다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압력에도 밀도는 변화가 될 수 있겠네요. 특히 기체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부피가 변하기 때문에 밀도가 확확 변합니다. 자, 혼합물의 밀도는 내 마음대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혼합물을 내가 임의로 설탕물을 만들 건데 설탕을 많이 넣으면 질량이 많아지는 거잖아. 밀도가 커집니다. 봐봐. 설탕물을 만들 건데 물은 100ml로 맞춰놓고 설탕을 조금 넣은 설탕물과 설탕을 많이 넣은 설탕물이 있어. 둘 중에 누가 더 무겁다? 설탕을 많이 넣은 게 무겁겠죠. 왜? 공식 봐봐. 부피는 둘이 비슷해. A 설탕물과 B 설탕물이 부피는 비슷한데 여기에 해당하는 설탕을 이만큼 넣고 이만큼 넣었어. 훨씬 무거울 거 아니야? 질량이 더 많이 나가니까 밀도도 커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B 설탕물이 훨씬 더 밀도가 크네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밀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성분 물질이 섞인 비율에 따라 밀도가 달라진다. 내 마음대로 밀도를 막 바꿀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밀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우리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볼게요. 용해도까지는 오늘 다 못할 것 같고 개념하기 퀴즈 같이 볼게요. 개념하기 퀴즈 보면은 다음 장 1번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을 뭐라고 한다? 혼합물이죠. 순물질 2개 이상이 섞여 있는 건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꼭 2개만 섞인 건 아니고 여러 개가 섞여 있을 수도 있겠죠.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2번 같은 액체 물질을 가열할 때, 자, 이런 문제 읽으면서 같은 액체 물질을 가열할 때 라고 나와있으면 똑같은 물을 가열해보자. 얘를 떠올리니 좋아. 똑같은 물을 가열할 때 물질의 양이 증가해요. 더 많은 양의 물을 끓일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맞죠? 하지만 뭐는 일정하다? 끓는 점, 그죠? 100도라는 끓는 온도, 끓는 점은 일정하죠. 3번 밀도가 다른 물질을 섞을 거야. 밀도가 큰 물질은 어디로 간다?
아래로 가죠. 아래로 가고요.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로 갑니다. 용해도는 다음에 할 거고요. 자, 우리 83쪽에 개념 가지기 문제가 있는데 핵심자료 1번, 2번, 우리 3번까지 할 수 있거든요. 3번까지만 딱 끝내고 5분 정도 빨리 끝냅시다. 쉬는 시간 없으니까 일찍 마치는 걸로 대체하자.